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화실, 마감을 코앞에 둔 붓 끝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지하 작업실에서 만난 화가가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시킨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심사장에서는 도도이가 천을 거두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밤을 새워 완성한 역작이에요. 그러나 나진이는 원본 스케치를 나란히 펼치며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붓질 정말 네가 한 거 맞아? 지워진 이름자리에서 누구의 손이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감춰둔 발주 메모는 무엇을 증명하게 될까요? 거치는 천 아래 진실은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공모전 마감을 앞둔 화실은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나진이는 마지막 채색에 온 신경을 모으고 있습니다. 붓끝이 캔버스를 스칠 때마다 인물의 표정에 온기가 하나씩 얹힙니다. 나진이의 그림 속 사람들은 언제나 웃음보다 먼저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래전 무너졌던 시절, 붓 하나로 다시 일어섰던 기억이 나진이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진이에게 그림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온 방식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에도 캔버스만은 나진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전정아가 따뜻한 커피를 내려 잔을 건넵니다. 전정아가 조심스레 말을 붙입니다. 진이야, 이 정도면 됐어. 좀 쉬어가면서 하자. 나진이는 붓을 놓지 않은 채 옅게 웃어 보입니다. 나진이가 대답합니다. 정아야, 여기까지 왔는데 대충 마무리하긴 싫어. 전정아는 그 고집을 잘 압니다. 전정아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그래, 네가 언제 대충 한 적이 있어야 말이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번집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화실 안에는 물감 냄새와 온기가 함께 고입니다. 나진이는 다시 캔버스로 눈을 돌립니다. 이번 공모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그림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나진이가 붓을 고쳐주며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릴 거야. 전정아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압니다. 오랜 세월 나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전정아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래, 네 그림은 네 거야. 아무도 못 뺏어. 같은 시각 도도희의 사무실에서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소리 없이 끊어집니다. 도도희는 화면을 노려보다 급히 무언가를 서랍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스케치 한 조각이 비스듬히 남습니다. 연필로 그은 밑그림의 결이 어딘가 익숙한 손끝을 닮아 있습니다. 도도희는 그 조각을 손바닥으로 덮으며 짧게 한숨을 내쉽니다. 도도희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번엔 꼭 이겨야 해. 반드시. 마감을 앞둔 두 화실의 공기가 서로 다른 무게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한쪽은 밤을 새워 제 손으로 그림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무언가를 숨기느라 밤을 지새웁니다. 나진이는 붓을 내려놓고 잠시 캔버스에서 물러나 완성되어가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인물의 눈가에 얹힌 옅은 미소가 나진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닮아 있습니다. 나진이가 나직이 혼잣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은 그림이 됐어. 전정아가 그 곁에서 함께 화면을 바라봅니다. 전정아가 감탄하듯 말합니다. 진이야, 진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이다. 나진이는 옅게 웃으며 다시 붓을 집어듭니다. 마지막 한 회까지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손끝에 실립니다. 한편 도도희는 서랍을 잠근 채 창밖 어둠을 오래 바라봅니다. 도도희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욕심이 쉬지 않고 부딪힙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이 도도희의 잠을 자꾸만 밀어냅니다. 도도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같은 밤 두 사람의 화실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 대비가 이날 밤의 시작을 조용히 예고합니다. 며칠 뒤 나진이는 물감을 사러 들른 화방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고 시절 후배 하나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 말을 겁니다. 후배가 목소리를 낮추며 묻습니다. 언니, 요즘 미술판에 도는 이상한 소문 못 들었어요? 나진이가 고개를 갸웃하자 후배가 한층 더 목소리를 죽입니다. 후배가 말합니다.
이름 없는 화가한테 큰돈을 주고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진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그림은 결국 그린 사람의 손을 담기 마련이라 남의 손을 빌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진이가 담담하게 답합니다. 그런 그림은 오래 못 가. 결국 손끝이 다 말해주거든.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련이 남는 듯 한마디를 보탭니다. 후배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번 공모전에 낸다는 말도 있어요. 그 말에 나진이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합니다. 나진이는 애써 표정을 바꾸지 않고 후배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화방 문을 나서는 순간 며칠 전 도도희가 흘리듯 던진 말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도도희는 그때 유난히 들뜬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선 나도 완전히 달라진 그림을 보여줄 거야. 그 말투에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벅찬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오랜 세월 도도희의 붓질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재능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짧은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집니다. 소문과 도도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나진이는 애써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아무 근거도 없는 짐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나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러나 한번 얹힌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래전 도도희에게 붓을 빼앗기고 창고에 갇혔던 기억이 문득 서늘하게 되살아납니다. 그 시절의 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나진이는 물감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무거워진 마음으로 거리를 걷습니다. 거리의 소음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나진이의 생각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나진이는 도도희가 늘 재능을 부러워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러움이 미움으로, 미움이 다시 못된 손버릇으로 이어지던 지난 날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나진이가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나진이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하듯 말합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진이는 곧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아직은 소문일 뿐 사람을 함부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진이는 확인되지 않은 짐작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진이는 서두르지 않기로 합니다. 소문의 뿌리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진실이 분명해졌을 때 움직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나진이의 발걸음이 다시 화실을 향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날처럼 눈 감고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 밑바닥에서 고개를 듭니다. 화실로 돌아온 나진이의 얼굴빛을 전정아가 먼저 알아챕니다. 전정아는 나진이의 오랜 벗답게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더 내밉니다. 전정아가 나진이 곁에 앉으며 묻습니다. 진이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영 안 좋다. 나진이는 선뜻 입을 열지 못합니다. 확신 없는 말로 사람을 몰아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도희를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 서늘해집니다. 지난날 태블릿을 잃어버렸던 일과 그 안에 든 소중한 서류들이 사라졌던 기억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도 나진이는 도도희를 향한 의심을 끝내 지우지 못한 채 넘어가야 했습니다. 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냅니다. 정아야, 화방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나진이는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옮깁니다. 전정아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전정아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합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조용히 알아보자. 나진이는 잠시 망설입니다. 나진이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사람만 잡는 거 아닐까? 전정아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확실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지. 아니면 다행이고 맞으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 그 말에 나진이의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전정아는 나진이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잘 압니다. 지난날 억울하게 몰렸던 상처가 나진이를 늘 신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정아가 목소리를 낮춰 덧붙입니다. 진이야, 이번엔 혼자 삼키지 마. 나 있잖아. 그 한마디에 나진이의 눈시울이 잠시 뜨거워집니다. 나진이는 오래 곁을 지켜준 벗의 마음이 새삼 고맙습니다.
섣불리 도도희를 지목하는 대신 소문의 출처부터 차분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봅니다. 누구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고 싶다는 마음이 통합니다. 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정아, 네 말이 맞아. 알아보자. 전정아는 나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오랜 세월 서로의 편이 되어준 두 사람입니다. 전정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섭니다. 전정아가 팔짱을 끼며 생각을 정리하듯 말합니다. 우선 그 소문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하자. 아니면 정말 다행인 거고. 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진이가 조심스레 덧붙입니다. 누구를 벌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이 뭔지 알고 싶은 거야. 전정아는 그 말에 담긴 나진이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나진이는 언제나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전정아가 나진이를 돌아보며 웃습니다. 전정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겨. 그런 마음으로 그리니까 그림도 사람을 울리지.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소문을 어떻게 따라갈지 조용히 의논합니다. 화방과 재료상, 미술판을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짚어갑니다. 나진이는 오랜만에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무거운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합니다. 그 조용한 결심이 이날의 조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소문의 실마리는 뜻밖의 자리에서 풀립니다. 금태호가 카페 손님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전정아에게 전합니다. 금태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목소리를 낮춥니다. 금태호가 말합니다. 요즘 손님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가 있어. 무명 화가 하나가 짧은 사이에 거액을 받고 큰 작업을 맡았대. 전정아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묻습니다. 사장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금태호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태호가 덧붙입니다. 값을 후하게 쳐준 대신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다더라. 전정아는 그 이야기를 곧장 나진이에게 옮깁니다. 나진이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래 생각에 잠깁니다. 이름을 숨긴다는 조건이야말로 그 그림이 누구의 것으로 둔갑할지를 말해주는 단서라고 느낍니다. 나진이가 마음을 정한 듯 말합니다. 정아야, 그 화가가 어디서 작업하는지부터 찾아보자. 곁에 있던 금태호도 팔을 걷어붙입니다. 금태호가 말합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미술 쪽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슬쩍슬쩍 물어볼게. 나진이는 고마운 눈빛으로 금태호를 바라봅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오빠 고마워요.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만 물어봐 주세요. 금태호가 씩 웃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금태호가 말합니다. 야, 이런 일에 내가 빠지면 섭섭하지. 걱정 마. 나진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붓을 놓을 자리를 두게 마련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자리를 찾으면 소문의 실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정아는 아는 화방과 재료상마다 조용히 수소문을 넣습니다. 금태호는 카페를 드나드는 손님들에게서 조각조각 이야기를 주워 모읍니다. 며칠에 걸친 발품 끝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낡은 상가 하나가 세 사람의 지도 위에 조심스레 표시됩니다. 나진이는 그 주소를 손끝으로 짚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진이가 나직이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이 시작되겠구나. 전정아가 나진이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태호는 커피를 새로 내려 두 사람 앞에 놓습니다. 금태호가 걱정스레 말합니다.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둘이 가는 거 마음이 놓이질 않네. 나진이가 옅게 웃으며 금태호를 안심시킵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오빠 걱정 마세요. 그 사람도 겁먹고 숨어있는 사람일 거예요. 전정아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탭니다. 전정아가 말합니다. 맞아요. 큰 소리 낼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몰래 작업하지도 않았겠죠.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집니다. 나진이는 그 자리에서 대신 그림을 그린 화가 역시 어떤 사정에 떠밀렸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꺼내놓습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몰아세우지 말고 얘기부터 들어봐야겠어요.
그 말에 전정아와 금태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칩니다. 언제나 상대의 마음부터 헤아리는 나진이다운 다짐입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입니다. 나진이와 전정아는 도심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을 찾아냅니다. 세월의 빛바랜 간판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하 복도에는 오래된 물감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복도 끝 한 작업실의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커다란 캠퍼스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화면 위에 번져 있는 화풍을 본 순간 나진이의 걸음이 그대로 멈춥니다. 붓이 지나간 결도, 인물의 표정을 잡아내는 방식도 나진이가 오랜 세월 다듬어 온 것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나진이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립니다. 마치 제 그림을 낯선 자리에서 마주친 듯한 서늘함이 등을 타고 흐릅니다. 전정아가 놀란 얼굴로 나진이의 팔을 붙잡습니다. 전정아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진이야, 이거 네 그림이랑 너무 비슷하잖아. 나진이는 대답 대신 캠퍼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누군가 제 붓질을 흉내내려 밤을 지새운 흔적이 화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흉내를 낸 손끝에도 끝내 감추지 못한 망설임이 배어 있습니다. 나진이는 그 망설임의 결을 알아봅니다. 억지로 남의 붓을 좇느라 저마다의 색을 잃은 자리가 화면 곳곳에 얼룩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진이는 그 그림 앞에서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서글퍼집니다. 제 손끝을 이렇게까지 흉내내야 했던 누군가의 사정이 먼저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진이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역시 어떤 사정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을 거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전정아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진이야, 어떻게 할래? 그냥 돌아갈까? 나진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아니, 이 사람부터 만나봐야겠어. 전정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진이를 바라봅니다. 전정아가 말합니다.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바로 들어갈게. 나진이는 다시 한번 캠퍼스를 눈에 담습니다. 제 붓질을 흉내낸 화면 위로 흉내낸 이의 고단함이 함께 얹혀 있습니다. 나진이는 그 고단함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아무도 제 편이 없던 시절의 자신이 자꾸만 그 위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나진이가 낮게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화내지 말자. 먼저 얘기부터 듣자. 전정아는 그 옆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나진이가 지난날의 상처를 딛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전정아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진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저 문 안에서 마주할 진실이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진이는 짐작합니다. 그래도 나진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진이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반쯤 열린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래 미뤄온 마주침을 향합니다. 인기척을 느낀 화가가 놀라 몸을 돌립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 앞에서 화가는 황급히 캔버스를 몸으로 가리려 합니다. 화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누구세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진이는 다그치지 않습니다. 나진이는 조용히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낡은 의자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나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화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한 채 캔버스와 나진이를 번갈아 봅니다. 나진이는 그 사이 화가의 모습을 가만히 살핍니다. 화가의 손등에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한 이의 거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눈가에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죄책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붓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나진이의 눈에 들어옵니다. 나진이는 그 떨림이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오래전 스스로를 죄의 열매라 여기며 붓을 놓아야 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그 위에 겹쳐집니다. 그때 나진이를 무너지지 않게 붙든 것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조용히 곁을 지켜준 마음들이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마음을 이 자리에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화가를 궁지로 몰아세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나진이는 이미 압니다.
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잠시 화가와 같은 공기 속에 머무릅니다. 재촉하지 않는 그 침묵이 도리어 화가의 굳은 어깨를 조금씩 풀어놓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의 눈빛에서 날 선 경계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화가가 겨우 입을 뗍니다. 화가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그 그림을 그린 분이십니까? 나진이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가의 얼굴에 당혹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스칩니다. 화가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사과를 조용히 받습니다. 나진이는 화가를 나무라는 대신 낡은 작업실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물감이 말라붙은 팔레트와 구석에 쌓인 빈 캔버스들이 화가의 고단한 나날을 말해줍니다. 나진이는 그 풍경 앞에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입을 뗍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시느라. 그 말에 화가의 눈빛이 크게 흔들립니다. 나무라는 목소리를 각오했던 화가에게 그 다정함은 도리어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합니다. 왜 화를 안 내십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나진이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조용히 답합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저는 진실이 궁금할 뿐이에요. 화가는 그 말에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진이는 화가를 몰아붙이는 대신 먼저 마음을 엽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입을 뗍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분이라면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화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목까지 차오른 얼굴입니다. 화가는 결국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듯 앉습니다. 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화가가 말합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림만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화가는 어느 날 걸려온 제안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큰돈을 주겠다는 말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화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화가가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처음엔 딱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되돌릴 방법을 모르겠어요. 화가는 매일 밤 붓을 들 때마다 손이 떨린다고 합니다. 남의 화풍을 흉내내는 붓질이 스스로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다고 털어놓습니다. 화가가 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그림을 그린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나진이는 그 고백을 말없이 끝까지 듣습니다. 나진이 역시 부당한 자리에서 붓을 꺾여본 사람입니다. 그 떨림이 어떤 무게인지 나진이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남의 뜻대로 붓을 놀리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화가는 놀란 눈으로 나진이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원망할 줄 알았던 상대가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나진이가 말을 잇습니다. 붓은 결국 그린 사람을 닮아요. 아무리 다른 그림을 그려도 손끝은 자기를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 말에 화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진이는 화가를 원망하는 대신 그 마음의 짐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화가는 젖은 눈으로 그동안의 나날을 털어놓습니다. 큰돈이 손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도리어 하루하루 무너져 갔다고 합니다. 화가가 힘겹게 말합니다. 돈을 받을수록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진이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진이는 붓을 잃는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잃는 일임을 잘 압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림은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화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나진이를 바라봅니다. 나진이의 눈빛에는 위로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나진이가 옅게 웃으며 답합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그럼요. 손끝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자기 그림을요. 화가의 얼굴에 오래 잊고 있던 온기가 조금씩 돌아옵니다. 작업실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침묵이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화가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오래 짊어져 온 무거운 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서서히 놓이기 시작합니다. 나진이가 조심스레 가장 중요한 물음을 꺼냅니다. 나진이가 나직이 묻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화가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뭅니다. 발주자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두려운 얼굴입니다. 화가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어서요. 나진이는 다그치지 않습니다. 나진이는 대신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놓습니다. 나진이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저도 억울하게 붓을 빼앗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죠. 화가는 고개를 들어 나진이를 바라봅니다. 나진이가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진실을 덮어두면 결국 나 자신이 제일 오래 아프다는 걸요. 나진이는 화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습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요. 진심이 담긴 그 말에 화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래 갇혀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얼굴입니다. 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만약 제가 사실을 밝히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진이는 잠시 화가를 바라보다 조용히 답합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매일 밤 손을 떠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화가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화가의 굳어있던 눈빛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합니다.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짓이 이렇게 큰데. 나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진이가 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마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끄덕임에는 화가를 벌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바로잡자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화가는 나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길을 찾으려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야 믿게 됩니다. 화가가 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진이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답합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먼저 처음에 그렸던 원본이 남아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화가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깁니다. 오래 감춰온 진실을 꺼내는 일이 두렵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보다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화가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화가의 눈빛에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결심이 어립니다. 화가가 말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린 밑그림도 지시받은 메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진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전정아도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작업실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굳힌 화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으로 향합니다. 화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 만지작거린 듯 봉투에 모서리가 달아 있습니다. 화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나진이에게 건넵니다. 화가가 말합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도 벌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발주자가 그림의 방향을 조목조목 적어보낸 메모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가가 처음 그렸던 원본 스케치입니다. 나진이는 먼저 메모를 펼쳐봅니다. 메모에는 어떤 화풍을 흉내내야 하는지, 완성 기한이 언제인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분을 더 나진이답게 그리라는 지시까지 적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 일부러 지워놓았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춥니다. 획을 맺는 습관도 급하게 흘려 쓴 끝맺음도 나진이가 너무나 잘 아는 손끝입니다. 나진이는 이름이 지워진 자리를 오래 들여다봅니다. 지워진 것은 이름뿐 그 손의 주인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역시 이 글씨야. 곁에서 함께 메모를 들여다본 전정아도 표정이 굳습니다. 전정아가 나진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이야, 이제 확실해졌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다.
화가가 조심스레 덧붙입니다. 그분이 제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습니다. 나진이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름을 지우면 진실도 지워질 거라 믿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나진이는 봉투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쌉니다. 나진이가 화가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큰 용기 내셨어요. 화가가 젖은 눈으로 나진이를 바라봅니다. 화가가 말합니다. 제가 감히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진이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나진이는 봉투 안의 스케치를 다시 조심스레 펼쳐봅니다. 서툴게 감춰진 밑그림 위에도 화가가 처음 품었던 정직한 붓끝이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나진이는 그 원본을 보며 남의 그림을 흉내내기 전 이 사람에게도 제 색이 있었음을 알아봅니다. 나진이가 화가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 밑그림 선이 참 정직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이세요. 화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끝내 떨굽니다. 오래 잊고 있던 자신의 그림을 나진이가 대신 알아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정아도 곁에서 조심스레 화가를 다독입니다. 전정아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진이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갈무리하며 이 진실을 어떻게 세울지 조용히 마음을 정합니다. 섣불리 터뜨리는 대신 가장 밝은 자리에서 떳떳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진이가 화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건 당신을 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놓아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이 안에 담긴 것이 진실을 밝힐 단 하나의 열쇠임을 나진이는 직감합니다. 같은 시각 도도희는 초조하게 화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지지만 상대는 좀처럼 받지 않습니다. 도도희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신경질적으로 움직입니다. 도도희가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이 어느 땐데.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도도희의 얼굴에 불길한 그림자가 스칩니다. 도도희는 다시 문자를 두드립니다. 도도희가 화면에 이렇게 적어보냅니다. 마감이 코앞이에요. 절대 실수하지 말고 시킨 대로만 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이번 공모전만큼은 반드시 사람들의 시선을 제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도도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진이를 앞지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재능만으로는 닿을 수 없던 자리를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지하고 싶습니다. 도도희는 오래전부터 나진이의 재능을 부러워하면서도 미워해왔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닿지 못하는 그 손끝이 도도희에게는 늘 상처였습니다. 도도희는 텅 빈 캠퍼스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그 조급함이 도도희를 자꾸 잘못된 길로 밀어넣습니다. 도도희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표정을 매만집니다. 그러나 거울 속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조바심이 어른거립니다. 도도희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도도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립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아. 이번만큼은. 연락이 닿지 않는 화가를 향한 불안과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욕심이 뒤엉킵니다. 도도희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밤이 깊도록 휴대폰을 놓지 못합니다. 도도희가 초조하게 한 번 더 문자를 보냅니다. 도도희가 적어보냅니다. 답장 안 하면 후회할 줄 알아요. 그러나 화면은 끝내 조용합니다. 도도희는 불안을 애써 눌러 담으며 완성된 그림만 믿기로 합니다. 도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을 서성입니다. 벽에 걸린 완성작을 바라보면 잠시 마음이 놓이다가도 이내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도도희는 그 그림이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입을 열까봐 두렵습니다. 도도희가 손톱을 깨물며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이름도 다 지웠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말이 도리어 도도희를 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도도희는 임지후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이기기만 하면 흔들리는 그 마음마저 붙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도도희가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도도희가 말합니다. 이번만 넘기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남의 손으로 세운 성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도도희는 그 위태로움 위에서 애써 눈을 감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도도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나진이는 전정아, 금태호와 함께 넘겨받은 자료를 조심스레 정리합니다. 세 사람은 카페 문을 닫은 뒤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댑니다. 금태호가 메모와 스케치를 번갈아 살피며 말합니다. 이 발주 메모 말투 하나하나가 낯이 익은데. 전정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정아가 말합니다. 글씨체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시시콜콜 지시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나진이는 원본 스케치와 도도희가 흘린 말들을 하나하나 맞춰봅니다. 메모의 어투와 붓의 방향을 짚어갈수록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입니다. 나진이는 그러나 신중합니다. 나진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터뜨리면 도리어 발뺌할 구실만 줄지도 몰라요. 금태호가 팔짱을 끼며 되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나진이는 잠시 생각을 고르고 나서 입을 엽니다. 나진이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심사 당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밀어야 해요. 그래야 아무도 눈 감을 수 없어요. 전정아가 걱정스레 묻습니다. 혼자 그 앞에 서는 거 괜찮겠어? 나진이는 옅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괜찮아.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 이젠 진실을 감출 이유가 없어. 그 담담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도 신뢰가 어립니다. 금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설 테니까. 나진이는 문득 봉투를 건네주던 화가의 떨리던 손을 떠올립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분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못은 시킨 사람한테 있으니까. 전정아가 그 마음을 헤아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정아가 말합니다. 역시 너답다. 끝까지 그 사람 사정까지 챙기고. 섣부른 폭로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로 세 사람의 뜻이 모입니다. 금태호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합니다. 그럼 심사 당일까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다.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전정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합니다. 전정아가 말합니다. 그날 나랑 사장 오빠가 바로 옆에 붙어 있을게. 무슨 일 생겨도 걱정 마. 나진이는 두 사람의 든든한 마음이 새삼 고맙습니다. 나진이는 다시 한번 자료를 꼼꼼히 살핍니다. 원본 스케치와 발주 메모 그리고 도도희가 흘렸던 말들이 서로 어긋남 없이 맞물립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누굴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제 그림이 제 자리를 찾는 일이에요. 그 말에 전정아와 금태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세 사람은 잔을 가운데로 모으며 조용히 결의를 다집니다. 카페의 불빛이 늦은 밤까지 세 사람을 감쌉니다. 나진이는 봉투를 다시 소중히 갈무리합니다. 나진이는 화가를 궁지로 몰지 않으면서도 진실만은 또렷이 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세 사람의 조용한 결의가 카페의 늦은 불빛 아래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한편 임지훈은 도도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도도희는 오래전부터 벼르던 여행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도도희가 들뜬 얼굴로 말합니다. 오빠, 이번 일만 끝나면 런던으로 떠나요. 거기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임지훈은 옅게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이 좀처럼 눈까지 닿지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도도희를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임지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도도희가 임지후의 손을 잡으며 말을 잇습니다. 도도희가 자랑스레 말합니다. 나 요즘 그림 실력이 부쩍 늘었어요. 이번 공모전 보면 오빠도 깜짝 놀랄걸요. 그 말에 임지훈은 대꾸 대신 시선을 창밖으로 돌립니다. 짧은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임지훈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지난날 도도희를 둘러싸고 겪었던 일들이 아직 임지후의 가슴에 앙금처럼 남아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자꾸만 어긋나는 사실들 사이에서 임지후는 오래 흔들려 왔습니다. 임지후가 겨우 입을 뗍니다. 임지후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좀처럼 온기가 실리지 않습니다. 도도희는 임지후의 어색한 침묵을 애써 못 본 척합니다.
도도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나 서운하게. 임지훈은 짧게 웃을 뿐 대답을 미룹니다. 임지훈은 도도희의 들뜬 얼굴을 바라보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 실력이 정말 도도희의 것이 맞는지 임지훈은 차마 소리내어 묻지 못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도도희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럴수록 도도희는 이번 공모전에 더 매달립니다. 이기기만 하면 임지후의 마음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도도희가 다시 임지후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오빠도 날 다시 볼걸요. 임지후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마주 잡지도 못한 채 가만히 둡니다. 오래 함께해 온 시간이 있기에 임지후는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기에 임지후는 도도희의 말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압니다. 임지후가 조용히 입을 뗍니다. 임지후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도희야, 그림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리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도도희의 얼굴이 잠시 굳습니다. 도도희가 애써 웃으며 되받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잘 봐주면 좋은 거지. 임지훈은 더 말을 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바라보는 그림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임지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임지훈은 창밖으로 지는 햇살을 오래 바라봅니다. 이 어긋남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임지훈은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 어긋난 믿음이 도도희를 더 위태로운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임지훈은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깁니다. 도도희는 완성되어 실려온 그림을 마주하고 흡족한 미소를 짓습니다. 도도희는 캠퍼스 앞을 이리저리 오가며 화면을 살핍니다. 제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면서도 마치 오래 품어온 작품인 양 도도희의 어깨가 우쭐 올라갑니다. 도도희가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이 정도면 나진이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어. 도도희의 눈에는 이미 시상대에 오른 자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재능으로 닿지 못한 자리를 이번에야말로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도도희를 들뜨게 합니다. 도도희는 그림 앞에 서서 사람들의 감탄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 속에서 도도희는 처음으로 나진이보다 앞선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어디에도 도도희의 손끝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도도희는 그 사실을 애써 마음 밖으로 밀어냅니다. 도도희는 곧장 휴대폰을 집어 김선경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도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 공모전엔 꼭 오세요. 제가 제대로 된 걸 보여드릴게요. 전화 너머 김선경의 흐뭇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도도희는 신이 나서 말을 보탭니다. 도도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요. 어머니가 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선경은 며느리감에 들뜬 목소리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김선경이 다정하게 답합니다. 그래, 우리 도희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지. 꼭 갈 테니 걱정 말아요. 도도희는 통화를 마치고도 한참 동안 캔버스를 바라봅니다. 남의 손이 그린 그림 앞에서 도도희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오직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도도희는 그 그림에 제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름을 지운다고 손끝의 주인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도희는 끝내 헤아리지 못합니다. 도도희는 통화를 마치고 옷장 앞에 서서 심사당일 입을 옷을 고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도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도도희는 이번만큼은 나진이가 아니라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도도희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직이 말합니다. 이제야 내 차례야. 그러나 그 확신 뒤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화가의 침묵이 자꾸만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합니다. 도도희는 애써 그 불안을 밀어냅니다. 완성된 그림만 제 앞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도도희가 거울 앞에서 흡족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도도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될 거라는 기대와 어딘가 어긋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번갈아 밀려옵니다. 도도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애써 눈을 감습니다.
도도이가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다 끝나. 그러나 그 목소리는 스스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듯 흔들립니다. 흡족함으로 부풀어 오른 그 밤이 도도희에게는 마지막 평온이 됩니다. 드디어 공모전 심사 당일이 밝습니다. 전시장에는 미술계 인사들과 취재진이 이른 시각부터 모여듭니다. 벽면마다 출품작이 나란히 걸리고 저마다의 붓질이 조명 아래에서 숨을 고릅니다. 그 사이로 도도희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합니다. 도도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제 작품 앞에 여유롭게 자리를 잡습니다. 도도희가 지인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도도희가 밝게 말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도도희의 표정에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이의 여유가 흐릅니다. 김선경도 자리에 나와 며느리감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김선경이 곁에 지인에게 자랑스레 말합니다. 우리 도희가 이번에 큰일을 냈지 뭐예요. 한쪽 벽 앞에는 나진이의 출품작이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화려한 거칠의 하나 없이 인물의 표정만으로 사람의 발길을 붙드는 그림입니다. 나진이와 전정아, 금태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그 순간을 지켜봅니다. 나진이는 품속에 넣어둔 봉투를 손끝으로 가만히 확인합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의 곁에서 낮게 속삭입니다. 진이야, 긴장하지 마. 우리가 옆에 있잖아. 나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태호도 나진이의 다른 편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금태호가 나직이 말합니다. 때가 되면 신호만 줘. 우리가 바로 움직일게. 나진이의 시선은 도도희의 작품 앞에 걸린 천으로 향합니다. 저 천이 거치는 순간 지워졌던 진실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리라는 것을 나진이는 압니다. 나진이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이 순간을 나진이는 담담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나진이는 마음속으로 지하 작업실의 화가를 한 번 더 떠올립니다. 그 떨리던 손이 건넨 용기를 이 자리에서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나진이는 사람들 사이로 도도희의 여유로운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저 여유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 나진이는 압니다. 그러나 나진이의 마음속에는 미움도 통쾌함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아줍니다. 전정아가 낮게 속삭입니다. 진이야, 네 그림 봐. 저기 사람들이 벌써 발길을 못 대잖아. 나진이는 제 작품 앞에 멈춰 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인물의 눈빛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나진이는 조용한 힘을 얻습니다. 나진이가 나직이 답합니다. 결국은 그림이 다 말해줄 거예요. 나진이는 다시 도도희의 작품을 덮은 천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전시장의 공기가 서서히 달아오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한쪽과 숨죽여 때를 기다리는 다른 한쪽이 같은 공간에서 팽팽히 마주섭니다. 심사의 시간이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립니다. 사회자가 도도희의 이름을 부르자 도도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섭니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도도희를 향해 쏟아집니다. 도도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듯 천천히 작품 앞에 섭니다. 도도희가 작품을 덮은 천의 끝을 잡으며 입을 엽니다. 도도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작품은 제가 밤을 새워 완성한 역작이에요. 도도희는 그 말과 함께 천을 힘차게 걷어냅니다. 화면이 드러나자 장내에서 낮은 감탄이 흘러나옵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에 모입니다. 도도희는 그 반응을 만끽하며 턱을 살짝 치켜듭니다. 도도희가 말을 잇습니다. 이번엔 저도 완전히 달라진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도도희의 얼굴에 어떤 그늘도 없습니다. 남의 손이 그린 그림 앞에서 도도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붓의 결과 인물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 화풍이 어딘가 낯익다는 듯 몇몇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한 심사위원이 옆자리의 동료에게 나직이 속삭입니다.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이 손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갸웃하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 이유를 또렷이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도도희는 그 술렁임을 감탄으로 착각합니다. 도도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도도희의 승리는 이제 손끝에 닿을 듯 가까워 보입니다. 김선경도 흐뭇한 얼굴로 며느리감을 바라봅니다. 김선경이 곁에 사람에게 나직이 자랑합니다. 저것 좀 봐요. 우리 도희 솜씨가 저렇게 늘었다니까요. 도도희는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살피며 마음속으로 승리를 헤아립니다. 사람들의 낮은 감탄이 도도희에게는 달콤한 예감처럼 들립니다. 도도희가 여유로운 미소로 천천히 심사위원들을 둘러봅니다. 도도희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말에 심사위원 하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묻습니다.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이붓 터치, 오래 다뤄온 사람의 손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리셨습니까? 도도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미소로 얼버무립니다. 도도희가 답합니다. 요즘 들어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러나 그 대답에는 어딘가 미끄러지는 데가 있습니다. 몇몇 심사위원의 눈빛에 옅은 의문이 스칩니다. 도도희는 그 낌새를 애써 못 본 척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전시장 한쪽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처 닿지 못한 자리에서 나진이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의 옆모습을 조심스레 살핍니다. 전정아가 낮게 속삭입니다. 진이야, 준비됐어? 나진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래 미뤄온 이 순간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나진이의 손이 품속의 봉투를 조용히 감싸줍니다. 바로 그때 나진이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섭니다. 나진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도도희의 작품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나진이의 손에는 원본 스케치와 발주 메모가 들려 있습니다. 술렁이는 장내를 가로질러 나진이는 도도희의 그림 곁에 섭니다. 도도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나진이는 품에서 꺼낸 원본 스케치를 도도희의 그림 옆에 나란히 펼쳐 보입니다. 두 화면을 나란히 두자 밑그림과 완성작이 같은 손끝에서 비롯되었음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나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작품은 도희가 그린 게 아닙니다. 다른 화가가 대신 그린 그림이에요. 장내가 크게 술렁입니다. 나진이는 이어 발주 메모를 들어 보입니다. 나진이가 도도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희야, 이 붓질 정말 네가 한 거 맞아? 도도희는 입술을 달싹이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짓밟으려는 도끼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단단함이 실려 있습니다. 나진이가 메모의 내용을 차분히 짚어갑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화풍을 흉내내라, 어디를 더 이렇게 그려라, 하나하나 적혀 있어요. 어떤 화풍을 흉내내라 지시했는지, 기한을 어떻게 못 박았는지가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빛이 서서히 변합니다. 나진이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래전 트라우마에 무너지던 나진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날 도도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떨던 자신을 떠올리면 지금의 이 목소리가 나진이에게도 낯설고 벅찹니다. 도도희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도도희가 외칩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내 그림이야. 나진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도도희를 바라봅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럼 이 원본 스케치는 어떻게 설명할래? 도도희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떨립니다. 나진이는 심사위원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갑니다. 나진이가 말합니다. 이 밑그림은 완성작보다 먼저 그려진 원본이에요. 여기 붓 자국을 보시면 같은 손이 이어서 그렸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두 화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진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스스로 말하도록 하나하나 담담히 짚어갈 뿐입니다. 나진이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마음을 다잡아 왔는지 압니다. 지난날 도도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떨던 자신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진이가 도도희를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도희야, 이제 그만하자. 이건 너를 위한 길이 아니야. 도도희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마주한 나진이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납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크게 술렁입니다. 사람들은 나란히 놓인 두 화면과 발주 메모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도도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도도희가 겨우 입을 열어 더듬거립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직접 그린 거라고요. 그러나 도도희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나와 원본 스케치와 발주 메모를 직접 확인합니다. 지워진 이름 아래로 드러난 지시의 글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리에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도도희를 바라봅니다. 심사위원이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 메모 필체가 본인 것과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도희는 대답 대신 뒷걸음질을 칩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도도희를 향합니다. 셔터 소리가 이번에는 도도희에게 차가운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전시장에 들어선 임지우가 그 광경을 마주합니다. 임지우는 나란히 놓인 두 그림과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도도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임지우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심이 이 자리에서 또렷한 형체로 드러납니다. 임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섭니다. 오래 애써 붙들어 온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임지우는 그제야 실감합니다. 도도희는 임지우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손을 뻗습니다. 도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그러나 임지우는 선뜻 다가서지 못합니다. 임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겨우 말합니다. 도희야, 지금 이게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거니? 그 한마디에 도도희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집니다. 도도희는 임지우의 눈빛에서 오래 붙들려던 관계가 이미 무너졌음을 읽습니다. 도도희가 마지막으로 매달리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도도희가 외칩니다. 오빠, 나 좀 믿어줘요. 제발. 그러나 임지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임지우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어려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눈 감아온 의심들이 이 자리에서 더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갑니다. 도도희는 사방을 둘러보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도도희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거둡니다. 통쾌함이 아니라 오히려 씁쓸함이 나진이의 마음을 스칩니다. 나진이가 세운 진실 앞에서 도도희의 변명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전정아와 금태우도 나진이의 뒤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두 사람은 나진이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 압니다. 전정아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진이야, 잘하고 있어.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나진이는 곁에 든든함을 느낍니다. 전시장의 공기가 도도희에게서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심사위원단은 곧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심사위원장이 도도희의 작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합니다. 대필로 완성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인의 손으로 그리지 않은 작품은 이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표절과 대필이라는 낙인이 순식간에 전시장 전체로 번집니다. 조금 전까지 도도희를 둘러싸고 웃던 지인들이 하나둘 말없이 등을 돌립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도도희의 등 뒤로 차갑게 쏟아집니다. 취재진은 이 소식을 놓치지 않고 앞다투어 담아냅니다. 도도희는 실격을 알리는 목소리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조금 전의 여유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도희가 김선경을 향해 다급하게 매달립니다. 도도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건 정말 오해라고요. 김선경은 며느리감을 감싸려 입을 열려다 이내 말을 삼킵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눈앞에 놓인 증거 앞에서 김선경조차 도도희의 변명을 감싸줄 말을 찾지 못합니다. 늘 도도희를 두둔해 오던 김선경마저 이번만은 편들 말을 잃습니다. 김선경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김선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희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자. 김선경은 결국 도도희의 손을 슬며시 놓고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홀로 남겨진 도도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술계에서 쌓아 올렸다 믿었던 자리가 순식간에 발밑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남의 손을 빌려 세운 이름은 그 빌린 손이 거치는 순간 함께 쓰러지고 맙니다. 도도희는 김선경이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언제나 자신을 감싸주던 시어머니가 될 사람마저 등을 돌리자 도도희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도도희가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붙잡듯 뻗어봅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향하던 카메라와 감탄이 이제는 차가운 수군거림으로 바뀌어 쏟아집니다. 도도희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재능을 부러워하다 붙든 잘못된 방법이 결국 자신을 이 자리로 데려왔음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도도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떨굽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하루가 그 끝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로 저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도도희의 곁을 떠나 나진이의 그림 앞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조금 전까지 도도희를 향하던 관심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어 흘러갑니다. 도도희는 그 뒷모습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잃어버린 것이 그림 하나가 아니라 오래 쌓아온 자리 전부라는 것을 도도희는 뒤늦게 실감합니다. 도도희는 창백한 얼굴로 텅 빈 자리에 홀로 서 있습니다. 어디에도 도도희의 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전정아와 금태호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쉽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두드립니다. 전정아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이야,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금태호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탭니다. 금태호가 말합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진실은 그냥 묻힐 뻔했어. 나진이는 옅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진이는 문득 지하 작업실의 화가를 떠올립니다. 용기를 내어 봉투를 건네주던 그 떨리던 손이 이 진실을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화가가 이제라도 제 그림을 되찾기를 마음속으로 빕니다. 소란이 물러간 전시장에는 나진이의 원래 작품만이 조용히 남습니다. 나진이의 그림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모여듭니다. 인물의 표정에 담긴 온기와 위로가 화려한 기교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들의 낮은 감탄이 그림 앞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나진이의 실력은 도도희의 몰락과 대비되어 오히려 더 또렷하게 증명됩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진심을 담은 붓끝은 스스로 빛난다는 것을 그 자리가 증명합니다. 한편 임지훈은 멀찍이 서서 도도희를 바라봅니다. 무너져 내린 도도희의 뒷모습에 임지훈의 얼굴에도 씁쓸함이 스칩니다. 오래 함께 해온 시간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을 임지훈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임지훈은 끝내 아무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임지훈은 나진이의 그림 앞을 지나며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그 그림을 임지훈은 오래 바라봅니다. 진심을 담은 붓끝이 어떤 것인지 그 자리가 조용히 일러줍니다. 임지훈은 나진이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짧게 고개를 숙여 보입니다. 그 작은 인사에 오래 오해했던 시간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진이도 조용히 그 인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은 이해가 잠시 오갑니다. 전정아가 나진이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그림을 바라봅니다. 전정아가 나직이 말합니다. 진이야, 이제 네 그림이 제자리를 찾았네. 나진이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래 감춰졌던 진실이 밝은 자리로 나오자 나진이의 마음에도 잔잔한 평온이 깃듭니다. 금태호도 다가와 나진이의 어깨를 툭 칩니다. 금태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역시 우리 진이 사원 큰일 해냈네. 나진이는 그 다정한 말에 옅게 웃습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다들 곁에 있어준 덕분이에요. 나진이는 문득 오늘 이 진실을 세우기까지 함께해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습니다. 용기를 낸 화가와
끝까지 편이 되어준 두 사람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진이는 제 그림 앞에 다시 서서 인물의 눈빛을 오래 바라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은 붓끝은 끝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나진이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임지훈은 조용히 몸을 돌려 말없이 전시장을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자리에는 나진이의 그림과 그 그림이 지켜낸 진실만이 고요히 남습니다. 지금까지 본편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앞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회에 어떤 일이 이어질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나진이라는 사람이 붓 하나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재능 앞에서 도도이가 어떤 마음으로 무너져 왔는지, 그리고 미술이라는 세계 안에서 두 사람의 오랜 악연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동안 조용히 깔려온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진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진이에게 그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나진이는 어린 시절 학교폭력과 출생의 비밀 앞에서 스스로를 죄의 열매라 여기며 밤마저 거부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던 나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붓이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에도 캠퍼스만은 나진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진이에게 그림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온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 뿌리를 알고 나면 그동안 나진이가 보여온 장면들이 다르게 읽힙니다. 회사에서 태블릿을 잃어버려 오래 쌓아온 작업이 통째로 사라졌을 때 나진이는 그 그림들을 오직 기억만으로 거의 완벽하게 되살려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그런 팀은 어디에도 없다며 감탄했고 대표인 임중빈까지 그 기억력에 흡족해했습니다. 남의 손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진이의 그림 속 사람들은 웃음보다 먼저 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임지우도 나진이의 그림에서 사람에 대한 위로와 강단을 읽어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나진이가 지금의 실력을 세우기까지 아버지 차민기의 응원이 큰 뿌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무너진 나진이를 향해 차민기는 네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에는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가 담겨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졸업장은 없어도 좋으니 너만 안전하고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던 그 말이 나진이의 붓끝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진이의 그림이 유난히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받은 위로를 나진이는 다시 그림으로 세상에 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재능은 나진이가 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아팠던 자리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진이의 붓은 흔들릴수록 도리어 단단해집니다.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그 그림 안에 배어있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다음 회에서 나진이의 실력이 다시 한번 정면으로 시험받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다듬어온 손끝과 상처를 딛고 세운 진심이 나진이를 어떤 무대 위에 다시 올려놓을지 그 대목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열릴 때 나진이의 곁을 지켜온 사람들의 눈에도 그 진가가 더 또렷하게 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진이의 재능이 뿌리 깊은 만큼 그 곁에는 늘 도도이의 열등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왔습니다. 도도이는 스스로를 어도시도 아닌 어정쩡한 재능이라 부르며 서러워했습니다. 흰 종이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마치 정신병원 같다고 무너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재능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그 어정쩡함이 도도이를 오래 짓눌러 온 겁니다. 문제는 그 부러움이 향한 방향입니다. 도도이는 나진이를 노력하지 않는 천재형이라 부르며 미워했고 그 미움을 못된 손버릇으로 풀어왔습니다. 예고 시절 잘 길들여둔 나진이의 붓을 빼돌리고 새 붓으로 바꿔치기에 시험을 망치게 하던 수법 창고에 가둬놓던 만행이 그것입니다. 이 오랜 버릇은 성인이 되어서도 되풀이됐습니다. 회사에서 나진이의 태블릿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낯선 새 패드가 놓여있던 정황은 예고 시절의 사보타주와 소름 돋게 닮아 있었습니다. 도도이의 열등감은 단지 재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도도이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 온전히 자기 것이라 믿지 못합니다. 임지우의 어머니가 자신을 받아주는 것도 결국 제 아버지 때문일 뿐이라며
스스로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예전엔 제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나진이의 그림만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사랑도 인정도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라 여기니 나진이처럼 제 힘으로 우뚝 선 사람이 더욱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늘 도도이에게 되돌아옵니다. 사보타주를 벌였더니 나진이가 기억만으로 그림을 되살려 내 천재성을 재확인시키는 역풍으로 뒤집혔습니다. 도도이는 남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올라선다고 믿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의 격차만 또렷해집니다. 이런 성향을 이어서 보면 다음 회에서 도도이가 또다시 정면 승부가 아닌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술이라는 무대 위에서 실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나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앞지르려는 조급함이 도도이를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클수록 되돌아오는 역풍 또한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 회차에서 가장 무겁게 매듭지어진 것은 바로 태블릿 절도의 실체입니다. 나진이는 회사에서 틈틈이 정리해둔 메모가 몽땅 사라진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태블릿을 도둑 맞으면서 오래 쌓아온 아이디어까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그 태블릿 케이스 안에는 나진이가 오르미에게 골수를 이식했다는 증명서와 어머니 나세리의 유언장,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차민기의 그림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나진이의 말처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라 더 아픈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서류가 뜻밖의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태호가 도도의 집에서 갈기갈기 찢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조혈모세포 기증 증서를 발견한 겁니다. 거기 또렷이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나진이었습니다. 앞서 임지우 역시 그 증서를 실물로 마주하고서 도도이가 훔친 것이 맞다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고 참담해했습니다. 오래 심증으로만 맴돌던 절도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물증으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도도이가 훔친 물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나진이의 골수 증서는 도도이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종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도도이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애초에 그 태블릿을 노린 것이 나진이의 작업과 아이디어였다 해도 함께 딸려 온 소중한 서류를 이렇게 함부로 버렸다는 것은 도도이가 나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말해줍니다. 나진이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이 도도이의 손에서는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간 겁니다. 이 물증이 지닌 무게는 큽니다. 도도이는 여전히 자신의 절도가 이렇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 나진이는 금태호를 통해 그 증서를 직접 건네받아 도도이가 가져간 것이 맞다는 사실을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벌어진 간격은 다음 회에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부딪히게 됩니다. 게다가 그 증서는 나진이가 오르미에게 골수를 내어준 사실이 담긴 종이이기도 합니다. 오래 감춰온 나진이의 선의가 엉뚱한 손을 거쳐 다시 세상으로 나올 때 그 파장은 절도 하나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찢겨버려진 증서 한 장이 도도이의 오랜 기만을 무너뜨리는 첫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진이가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도의 물증을 손에 쥐고도 나진이는 곧바로 도도이에게 달려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겠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도둑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 무엇을 위해 그런 짓을 했는지 곧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며 침착하게 때를 벼르는 모습은 지난날 억울하게 몰려도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삼켜야 했던 어린 나진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도도이가 물리적으로 시비를 걸어왔을 때 나진이가 운동 실력으로 되레 제압하며 힘의 관계가 뒤집혔고 일터로 찾아와 나가라 종용하는 도도이에게 지난날의 가스라이팅을 근거로 단칼에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화실로 쳐들어온 도도이에게는 붓을 훔치고 창고에 가두던 만행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떳떳하면 CCTV를 까고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제는 네 말 한마디에 벌벌 떨지 않는다는 그 태도가 차곡차곡 쌓여온 겁니다. 나진이가 기다림을 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섣불리 몰아세우면 억울하게 몰리던 지난날의 자신과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짐작으로 사람을 잡는 대신 근거가 분명해질 때까지 마음을 다잡는 것이 지금의 나진이가 택한 길입니다. 도둑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나진이의 말은 조급하게 끝을 보려 하지 않아도 진실은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상대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단단함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나진이의 강단은 상대를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진이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태도를 이어서 보면 다음 회에서 나진이는 감정을 앞세워 몰아붙이기보다 확실한 근거가 갖춰졌을 때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진실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다림이 도도이의 조급함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승부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두르는 쪽이 실수를 하고 기다리는 쪽이 그 실수를 지켜보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앞 회차에는 미술이라는 세계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도 함께 깔렸습니다. 카페에서 도도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상대는 그림을 대신 그려줄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었고 도도이는 기존 그림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한눈에 구별될 만큼 그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실력으로 나진이를 넘지 못하는 도도이가 이번에는 자기 손이 아닌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앞서려는 조짐입니다. 앞서 남을 끌어내리던 방식에서 이제는 남의 재능을 빌려 자기를 부풀리는 쪽으로 기만의 결이 옮겨가는 셈입니다. 한편 미술과 맞닿은 또 다른 자리가 열렸습니다. 차승우가 연출을 맡게 된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를 물색하는 흐름입니다. 차승우는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의 직업과 분위기가 프로그램 콘셉트에 잘 맞겠다며 나진이를 염두에 둔 듯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만 선배 쪽은 말수 적고 진득한 사람보다 전정아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기류였습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무대로 불려나갈 문이 열린 겁니다. 도도이가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화려한 그림을 내놓으려는 데에는 그동안 쌓인 조급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한눈에 구별될 만큼 그려달라는 그 주문 자체가 실력으로는 도무지 눈에 띌 수 없다는 스스로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진짜 재능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빌려온 화려함은 눈을 잠시 붙들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의 손을 빌린 그림일수록 그 손끝의 결이 원래 주인을 향하기 마련이라 도도이의 계획은 애초에 위태로운 토대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두 갈래를 함께 놓고 보면 뚜렷한 대비가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남의 손을 빌려 그림을 부풀리려는 기만이, 다른 한쪽에서는 미술을 하는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카메라 앞에 놓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 미술계의 새 판이 나진이의 실력과 도도이의 기만을 한자리에 세우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나란히 놓일 때 손끝은 결국 그린 사람을 속이지 못한다는 오랜 이치가 어떻게 드러날지 지켜보게 됩니다. 남을 흉내낸 그림과 상처를 딛고 세운 그림이 같은 자리에 걸리는 순간 그 차이는 누구의 눈에도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진이의 싸움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정아는 오랜 벗답게 나진이가 억울하게 몰릴 때마다 함께 가세했고 도도이를 제압하는 자리에도 나진이 편으로 나섰습니다. 금태호 역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사라진 증서를 조용히 손에 넣어 나진이에게 건네줄 만큼 든든한 사람입니다. 임지우도 도도이의 절도를 실물로 확인한 뒤로는 나진이가 부모의 일 때문에 부당한 대접을 받는데 항변하며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세리의 자리도 짚어둘 만합니다. 나세리는 손목 경련증으로 더는 첼로 레슨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딸 몰래 옷가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첼로화를 쥐던 손으로 옷을 매만지는 그 모습에는 몰락한 처지의 씁쓸함이 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나세리는 딸이 마음 편히 지내도록 속사정을 숨긴 채 생활비를 보태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출근한 딸의 끼니를 주변에 조용히 부탁할 만큼 자식을 먼저 헤아립니다. 천하의 나세리도 자식 눈치를 본다는 말 속에 딸을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 어린 나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아빠 죄이니 우리를 원망하라 빌던 그 마음이 지금은 손을 낮춰 옷가게 일을 구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나세리를 이해하려면 나세리가 도도이와 오래 부딪혀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나세리는 딸의 일터로 찾아가 나진이를 밀어내려는 도도이의 머리에 물을 부어버릴 만큼 딸을 향한 부당한 공격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딸 길을 죽이지 말라던 그 외침에는 자기 때문에 딸이 겪는 수모를 대신 막아주려는 어미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나세리가 도도이의 기만이 드러나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 어른들의 자리가 다음 회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진이가 진실을 세우려는 순간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증언과 도움이 결정적인 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혼자였다면 다시 삼켜야 했을 일을 이제는 함께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진이 곁에 있습니다. 그 든든함이 나진이의 기다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나진이의 붓이 어디서 왔는지, 그 재능 앞에서 도도이가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그리고 미술이라는 세계 안에서 두 사람의 오랜 악연이 어디로 향할지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실력은 상처를 딛고 단단해지고 기만은 부풀릴수록 얇아집니다. 나진이는 남을 흉내낸 손끝에서도 원래 주인의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이고, 도도이는 그 자리를 끝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손에 들어온 증서 한 장과 나진이의 조용한 기다림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래 미뤄온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회에는 그 실마리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나진이가 물증을 쥐고도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도도이의 기만이 남의 손까지 빌리며 커지는 사이 나진이의 붓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한자리에 놓일 다음 회에서 그 조용한 기다림이 어떤 진실을 세우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